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겉으로는 내 앞에서 친한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부 심리학에서는 질투를 시기심과 선망이 섞여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기심은 적개심이기 때문에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대방 혹은 상대방이 가진 그것을 파괴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선망은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혹은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상대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질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 그것을 따라하고 싶거나 동일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선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동경하는 선배 혹은 동경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그거를 파괴하고 싶은 분노나 적개심과는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망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가질만 하다고 자격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예.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배가 아프다는 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진 않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땅을 샀다고 배가 아프진 않아요. 저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상대가 그것을 가질만 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망은,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선망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동경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선망에는 약간씩 시기심이 곁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망에 시기심이 섞여 들어갈 때 혹은 시기심과 선망이 섞여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질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나를 질투한다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질투인지 시기심인지 우선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가 내 앞에서는 막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깎아내리기만 하고 나를 욕하고 험담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파괴적인 행동이거든요. 예.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파괴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험담함으로써 내가 가진 것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심에 가까워요. 사실 나를 시기해서 나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걸 과연 친구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질투는 시기심을 내포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동경하기 때문에 무조건 파괴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먹는 것, 내가 놀러 가는 곳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뭐 특별히 별 이야기 안 하거나 괜찮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는 것들 보면 이거 다 내가 이야기한 건데 내가 한 건데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올리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선망하고 동경해가지고 찬양하고 우러러보고 따라하고 싶고 따라한다고 이야기하고 따라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눈앞에서는 그거 옷 별로 안 예쁜데 뭐 이건 그래 샀어? 이렇게 뭐 별로 반응 안 하다가 인스타그램 똑같은 거 사서 입어서 올리고 엄청 예쁜 것처럼 자기가 고른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나를 무조건 우러르고 동경하는 선망도 아니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 미묘한 감정을 우리는 질투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친구가 나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친구가 나를 질투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들을 무효로 되돌리려고 한다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무언가를 그 노력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했던 행동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는 시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매번 너 시험 잘 못 봤잖아. 이번에만 엄청 운이 좋았나 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가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노력해 오고 바래왔던 것을 알면서도 그거 별거 아니야. 요즘에 하면 다들 뭐 망한다던데. 요즘에 그거 누가 해? 그러니까요. 경쟁률 낮아지고 네, 몰라?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안에는 사실은 시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에 시기심과 선망이 들어있는데 시기심이 더 클 수도 있고 선망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시는 시기심이 더 큰 어떤 예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이쪽에 있고 선망이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질투는 이 사이 어딘가 좀 모호한 구역에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시기심이 질투로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을 좀 질투하게끔 좀 그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나를 시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모두가 나를 시기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선망하고 사랑해주기만을 바랄 수야 있겠지만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나를 정말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고 색출해내서 안갚음을 해주거나 되갚아주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시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것을 충분히 가질 만하고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쟤는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적개심과 분노도 조금씩 사그라들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어떤 그 유명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무의식을 설명할 때. 그렇죠. 근데 뭐 무의식을 설명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성과를 보면 빙산만 보는 것 같아요. 일각만. 그런데 그 노력에 숨겨진 그 노력의 크기는 못 보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의 크기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굳이 나를 질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노력의 크기를 어떻게 다 남들에게 보여주겠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희생하거나 내가 그동안 견뎌오고 감내해왔던 그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가 어쩌면 조금 불가능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사람들은 결국은 지표로 드러나는 것만 평가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질투 자체가 그렇게 나쁜 감정은 아니지만 그 질투로 인해서 선 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눈앞에서는 칭찬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면서 뒤에서는 똑같이 따라하고 선망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들은 일단 앞뒤가 다른 행동이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선을 좀 넘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는 되지만 불쾌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그럴 때는 관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그 사람에게 짚어내면서 너 이거 왜 그랬어? 너 나 부러워서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런 질투 어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나를 시기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처럼 되고 싶거나 나와 가지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 쪽에 가깝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주었을 때 그 여유 안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여유를 줬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게 점점 더 큰 시기심으로 자라나서 나를 더 본격적으로 미워하고 폄하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애매한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뤄왔는지에 대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좀 상대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어떤 친구를 굉장히 질투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질투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고통스러운 적개심과 분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친구를 질투할 때도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질투가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대방을 파괴하고 싶은 본능과 상대방을 지키고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런 모순된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죠. 친구가 사업에 성공하거나 큰 돈을 벌거나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싶고 정말 내가 아끼는 친구가 잘 됐다는 사실에 내일처럼 기뻐요. 내일처럼 기쁘고 축하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고통스럽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친구를 저렇게 부러워하고 저 친구가 내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서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걸 가질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갖지 못했는데 저 친구는 가졌다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되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저 친구가 저거를 가졌다는 것에 인정하고 축하해, 나에게 소중한 저 친구가 저것을 가지게 되어서 기뻐 라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거기에 집중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한쪽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내가 이렇게 시기하다니 라는 마음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건 결과적으로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혹은 내가 저 친구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저걸 가졌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시기심만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내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보다는 이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굉장히 와닿는 게 내가 질투를 하거나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투는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감정이 나쁘거나 해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질투 안에는 사랑과 친밀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나를 질투하는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은 더 따뜻하고 조금은 더 친밀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대방을 질투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관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김총기 선생님을 모시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질투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생기는 원인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